오늘은 폴리선하고 다중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선 만드는 방법을 이미 배웠어요. 조인이라는 명령어로. 근데 그 조인이 나오기 전의 명령어입니다. P라인하고 P에디트하고 얘네들이 원래 명령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P라인은 폴리라인의 약자로 폴리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고, P에디트는 폴리라인 에디트의 약자로 폴리선 수정하기입니다. 명령어는 쉬워요. 자, P라인 그리고 클릭해서 선을 그려주시면 조인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그냥 바로 폴리선으로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 P라인에는 재밌는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P라인 시작점을 클릭하고 나면 이렇게 옵션들이 나와요. 폴리선은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 쭉 보면 요 끝에 위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하프 위드가 있습니다. 하프 위드는 반폭, 위드는 폭. 그러니까 이 폭의 절반을 입력해 주면 되는 거죠. 하프 위드는. 자, 위드 봤더니 스타트 위드, 시작하는 부분의 선의 두께 10mm. 엔딩 위드, 끝나는 부분의 선의 두께 10mm. 어떤가요? 그냥 굵은 선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다시 볼까요? 어려운 건 없잖아요. 그죠? 자, P라인 시작점을 먼저 클릭하시고 위드가 두 개가 들어가요. 시작한 부분의 두께, 끝나는 부분의 두께. 그래서 제가 시작하는 부분을 0으로 썼어요. 그리고 끝나는 부분을 10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살촉이 그려져요. 그 다음에 다시 위드, 시작하는 부분 0, 끝나는 부분 0, 선이 그려지겠죠. 다시 위드, 시작하는 부분 10, 끝나는 부분 0. 그럼 화살표가 되겠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클릭하고, 자, 위드 10, 0 거꾸로 그려지고 있죠. 위드 0, 10. 자, 그럼 끝나는 부분에 선 굵기를 그 다음 쭉 진행한단 말이죠. 위드 0, 0. 자, 어떤가요? 화살표 모양 만들어졌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폴리라인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아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크 기능을 클릭하면 이렇게 홀을 그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홀을 그리는 방법들이에요. 중심점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홀을 그린다든지, 각도를 이용해서 120도 각도를 이용해서 그린다든지, 접선 방향을 이용해서 그린다든지, 자, 이렇게요. 또는 반지름을 이용해서 반지름 25, 반지름을 이용해서 그린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드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위드를 지정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을 누르면 다시 라인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P라인을 보시면 일단 위드는 0으로 바꿔놓고요. 특별한 내용이 있지는 않아요. 더 이상은 특별한 건 없고, 마지막에는 클로즈로 닫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패곡선이 되겠죠. 자, 다시요. 제가 P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50mm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50mm, 제가 50mm로 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카피, 자, 이번엔 P에디트요. P에디트는 단축키가 P2입니다. P2예요. 그냥 P2 그리고 엔터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거부터 보시면 여기 피트 커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고 나면 여기 스플라인 커브가 있습니다. 피트 커브, 스플라인 커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예전에 우리 스플라인 배울 때 스플라인의 메소드, 즉 스플라인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CV 커브하고 피트 커브하고 여기도 똑같이 두 가지 커브가 있어요. 피트 커브하고 스플라인 커브하고. 이 스플라인 커브가 CV 커브입니다. 똑같이 얘네들을 복사해서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끝점을 갖다 대보면 이렇게 피트 커브는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으로, CV 커브는 접선으로 들어가는 여긴 스플라인이죠. 이렇게 접선으로 통과하는 곡선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죠. 그 다음에 P-에디트에 보시면, 그리고 자, 선택해 놓고 보면 여기 D커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피트 곡선, 스플라인 곡선, D커브는 직선. 직선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D커브, 직선. 커브 앞에 D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란 뜻이겠죠, 그죠? 자, 한번 해보시죠. P-에디트 선택하고 나면 여기 있네요. 위드, 폭이요, 5mm. 대신에 얘는 시작 끝이 아니고 그냥 전체.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라인을 이용해서 50mm를 그렸고요. 얘를 이렇게 이동해 놨습니다. 그러면 선이 여긴 P라인, 여긴 라인, 여긴 P라인이겠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꿔보시죠. 원래 이 선들을 연결하려면 조인 명령을 써야 되잖아요. P-에디트 그리고 폴리선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 바로 조인이 여기 있어요. 요 명령어가 똑 떨어져 나가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인이 된 겁니다. 명령어 많잖아요. 하나도 안 쓰고 요 조인 딱 하나 썼어요. 3D 할 때요. 3D 할 때 조인으로 도형을 묶어놔야 돼요. 그래야 3D가 되는데 여기 다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P-에디트에 조인만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써요. 위드 안 써요. 여기서 안 써요. 컨트롤 1 누르면 속성창 뜨잖아요. 거기서 조절해요. 그러니까 하도 조인을 많이 쓰니까 명령을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조인이요. 그리고 나머지 선택. 그리고 엔터. 그러면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원래는 스트레치를 써야 돼요. 근데 그냥 이렇게 제가 50mm 늘려봤습니다. 그러면 늘리겠죠, 그죠? 스트레치에서 이렇게 늘리면 아무래도 조금 더 늦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늘려보시죠. P-에디트 선택하고 클로즈요. 닫기. 그럼 도형 닫히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가만히 보면 클로즈 자리가 이번엔 오픈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네. 다시 누르면 도형 열리고 닫고 열리고. 이거 나중에 3D 할 때 필요해요. 조인, 오픈, 클로즈는 3D 할 때 필요합니다. 지금은 당장 필요치 않아요.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분해할 겁니다. 분해. 제가 이렇게 다 분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해 한번 해보시죠. 분해. 그러면 이렇게 돼요. P-에디트. P-에디트는 폴리라인 에디트잖아요. 근데 분해하면 다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물어봐요. Do you want to turn it into one? 무슨 얘기냐면 폴리선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라인이잖아요. 근데 P-에디트는 무슨 명령어예요? 폴리선에 대한 명령어잖아요. 선택한 거 라인이고. 그러니까 이 라인을 폴리선으로 바꿀까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yes라고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시 조인하면 돼요. 조인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다 P라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 기능을 쓰는 거예요. P라인으로 그린 게 아니고 그냥 다 라인 서클로 그리고 클릭한 다음에 yes 그리고 조인 이렇게 된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먼저 중심선부터 쭉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X라인 0도 90도 옵셋 4200 옵셋 1800 1600 1900 4500 자,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요. 그 다음 위로 올라갑니다. 옵셋 4300 2400 3000 자, 옵셋 1300 옵셋 3300 4000 3600 그 다음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옵셋 2100 1200 자, 나머진 트림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겼네요. 자,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하나 긋습니다. 이렇게 라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중간점에서 선을 이렇게 내려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모양 다 만들어졌네요. 자,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제일 먼저 우리가 써야 될 것은 ML 스타일입니다. ML 스타일. 멀티라인 스타일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ML 스타일. 그러면 이렇게 생긴 대화 상자가 떠요. 자, 여러분들도 띄워 보시죠. 이건 동시에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 이거는 당부의 말입니다. M라인은 완벽한 명령어가 아닙니다. 오류가 있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M라인에 기대시면 안 돼요. M라인이 사용하기 쉬우니까 M라인을 자꾸 쓰려고 하시는데 어떻게든 M라인으로 다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에러가 있기 때문에 쓰다가 에러가 나오면 그냥 거기서 포기해야 돼요. 100% M라인으로 도면 못 그립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M라인은 오류가 있어요. 완벽한 명령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 오류가 나면 그걸로 그냥 포기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더 이상 M라인 쓰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해한 다음에 그냥 쓰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지금은 이해하는데 나중에 그리세요 그러면 M라인을 가지고 여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선을 두 개를 만들 겁니다. 자, 선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뉴 버튼을 누르고 선의 이름을 여기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W. 월이 벽이죠. 그래서 첫 글자인 W를 쓰고 벽의 두께 200mm짜리를 만들 겁니다. 그랬더니 요 밑에 스탠다드를 복사해서 W200을 만들겠대요. 그래서 컨티뉴를 눌렀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띄워 보시죠.
자, 제일 먼저 여기 디스크립션 나오죠. 요건 주석입니다. 이게 어떤 어떤 유형의 다중선이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벽 두께 벽 200mm라고 제가 적어줬어요. 그러면 나중에 벽 200mm라고 뜰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캡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캡, 필, 디스플레이 조인트 여기 하나도 안 써요.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엘리먼트 부분 보이시나요? 네, 옵셋이 간격이에요. 제가 그랬죠? 100mm씩 떨어져 있죠 지금. 그죠? 선택하면 바로 여기 옵셋 간격이 나와요. 플러스 100. 제가 여기서 고치면 바로 적용돼요. 선택하고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라인, 칼라와 라인 타입 있죠? 얘네도 안 바꿔요. 그냥 바이레이어 두시면 돼요. 일부러 중심선만 그리는 겁니다. 일부러. 나머지는 레이어에 의해서 색상이 들어가고 레이어에 의해서 선 종류가 들어가게끔 하는 겁니다.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하면 양쪽으로 거리가 200mm가 떨어져 있는 거죠. 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요 아래 디스크립션에 벽 200mm라고 써져 있죠. 자,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뉴. 그러면 420, 그러니까 W200으로부터 복사를 하는 겁니다. W420. 그러니까 벽 두께가 420mm짜리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이요. 컨티뉴. 그러면 이제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만 있는 거죠. 그죠? 여기다 애드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버튼 누르시면 삭제가 돼요. 자, 추가하고 그 다음 선택한 다음에 220이네요. 다시 선택하고 320이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플러스 220, 플러스 320.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 OK 누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보시면 여기에 여기 캡 부분 있잖아요. 캡이 모자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뚜껑이란 뜻입니다. 시작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마감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뭘로 마감하냐면 선으로 마감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건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보여만 드릴 테니까. 그러면 여기 이렇게 끝부분이 막힌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OK. M 라인 그리고 선을 그리면 너무 크게 들어갔나 보다. 아닌가? 너무 작은가? 이거 아니구나. M 라인 ML 스타일. 자, 보시면 여기 선택하고 셋 커런트. 그러면 이제 M 라인을 그릴 때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끝 부분이 닫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ML 스타일. 자, 모디파이. 자, 라인으로 닫았을 때 선으로 닫는다는 뜻이고 아우터 아크는 바깥쪽만 호로 닫는다는 뜻입니다. 여기 샘플 나오는 거 보이시죠? 프리뷰. 이렇게 닫는다는 얘기예요. 모디파이. 그 다음에 이너 아크는 안쪽도 호로 닫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안쪽도 호로 닫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는 별 의미 없고요. 여기 디스플레이 조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인트 부분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요. 대나무처럼 이렇게 마디에다가 조인트를 넣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별로 쓸 일은 없습니다. 자, ML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필 부분이 있습니다. 필은 채우기죠. 제가 빨간색으로 채워보도록 하죠. 안 채워지나요? 빨간색으로 채워진 거 보이시나요? 네, 요렇게요.
그래서 여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별로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W420이니까 여기도 벽 420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주석을. 그러면 이렇게 선택할 때마다 주석 부분이 여기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먼저 W200을 선택하고 Set Current. 즉 다시 말하면 W420을 내가 쓰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오케이. 자,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자, 다시. 바깥쪽 거부터 먼저 하죠. ML 스타일 W420을 Set Current. W420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W420을 Set Current로 W420부터 쓰도록 하죠. 자, 오케이. 자, 이제 써야 될 명령어는 뭐냐면 mline입니다. 단축키가 ml입니다. 자, 멀티라인을 시작하게 되면 여기 옵션 부분을 반드시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거 자리 맞춤이란 뜻이에요. 위치 맞춤이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이 20배. 지금 우리가 그린 거에 20배를 더 키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건 W420. 바로 여기 스타일에서 바꿀 수 있어요. ML 스타일 명령을 이용해서 세커런트로 바꾸는 게 아니고 여기 스타일에서 그냥 이름을 직접 입력하면 바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글로 써놓으면 어떻게 해요? 한글로 바꿔야 되잖아요. 키보드를 한글로 바꿨다가 다시 영어로 바꿨다가 그게 불편한 거죠. 자, 먼저 스케일을 1로 놓겠습니다. 이거 간혹 0으로 놓는 분이 계세요. 0은 안 됩니다. 안 나와요. 1대 1이잖아요. 그죠? 1대 1이잖아요. 1대 1이 현척이죠.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작게 그려지는 거죠. 근데 0으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예 안 그려지는 거죠.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 값을 0으로 놓고 선생님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justification이 나오는데 여기 그림을 좀 보시죠. 칠판에 있는 그림을. 여기가 탑입니다.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바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제로를 기준으로 해서 제일 플러스 방향으로 제일 위에 있는 게 탑, 제로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방향에 제일 끝에 있는 게 바텀, 그 다음에 이제 중심선이 제로.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지금 어디로 잡혀 있어요? 탑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선이 어디 걸려 있나요? 탑에 걸려 있는 거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justification 탑 제로 바텀이죠. 이번엔 바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밑에 끌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justification 제로. 중간에 끌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제로 라인, 즉 센터 라인에 걸려 있단 말이죠. 이거 이렇게 제로로 맞추셔야 돼요. 스케일 1, 그 다음에 justification은 제로.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세팅해 보시죠. 자, mline. 자, 다시 확인해 보면 justification은 제로, 스케일은 1. 그죠? 자, 여기 클릭하면 선이 쭉 동시에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조건은 시계 방향으로 그리셔야 돼요. 시계 방향으로. 다른 건 다 반시계 방향인데 m라인은 시계 방향으로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게 돼요. 무슨 얘기예요? 이쪽이 플러스 방향,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인데 문제는 여기가 실외 방향이고 여기가 실내 방향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야 실외가 되고 여기가 실내가 되겠죠. 시계 방향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끝점만 이렇게 클릭해 보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클로즈. 여기 명령어 있죠. 클로즈. 그죠? 그러니까 닫기. 그러면 어떤가요? 바깥쪽 테두리선 다 그렸네요. 전에는 어땠나요? 옵셋을 막 하고 그 다음 필렛 막 했잖아요. 손 빠른 사람이 장땡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명령어를 많이 하면 그려지기 쉬운 거죠. 다만 M라인은 뭐가 있다고요? 오류가 있다. 그거 꼭 머릿속에 박아두셔야 돼요. 자, 이번엔 유형을 바꿔야 돼요. 내벽이니까 두께 200mm짜리로 바꿔야 됩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ML 스타일 그래놓고 선택하고 세커런트 누르면 바뀌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 M라인 바로 여기요. 스타일. 자, 여기 물음표 있죠. 모르는 거예요. 스타일 이름을 까먹은 거예요. 눌러보면 이렇게 이름이 쭉 나와요. W200이 벽 200짜리, W400이 420짜리. 그러니까 여기다 쓰면 돼요. W200 엔터. 그러면 스타일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스타일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선을 그려보시죠. 자, 이번에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것, 이제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럼 어떤가요?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해야죠. 그러니까 ML 에디트요. 순서대로 유형을 만들고 그리고 수정하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앞에 ML을 기억해 놓고 스타일을 붙이는 거죠. 여기는 라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에디트고 명령어가. 그래서 ML 에디트입니다. 자, ML 에디트 명령을 할 건데, 자, ML 에디트 명령을 실행하면 이런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보시면 여기를 딱 나눠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하고 얘하고 짝이고 얘하고 얘하고 짝이고 얘하고 얘하고 짝입니다. 명령을 보시면 클로즈드 크로스, 클로즈드가 닫힌이죠. 크로스는 교차고. 근데 여기는 클로즈드 T, T자 모양인데 닫힌. 여긴 오픈 클로스, 오픈 T, 머지 클로스, 머지 T.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이렇게 쭈루룩 3개를 할 겁니다. 먼저 클로즈드 크로스입니다. 누르고 자, 세로 가로 어떤가요? 모양대로 됐나요? 세로 가로, 세로가 1번, 가로가 2번. 2번이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끝 요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닫혀 있죠. 그래서 클로즈드 크로스, 닫힌 교차. 얘는 열린 교차입니다. 1번, 2번. 어떤가요? 여기 열려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머지 클로즈. 머지는 합치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운데가 합쳐진 겁니다. 이렇게 3가지입니다. 닫힌 교차, 열린 교차, 합쳐진 교차. 자, 한번 해보시죠. 자, ML 에디트. 이번엔 클로즈드 T요. 여길 지우고 여길 남길 거예요. 그러니까 남길 때를 클릭하는 겁니다. 트림처럼. 여기 남기고 여기 클릭하고. 닫힌 T 된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오픈 T. 여기 남길 거고요. 여기 통과할 거고. 응? 다시. 여기 남기고 여기 통과하고. 여기 열려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머지 T. 남길 부분 클릭하고 통과할 부분 클릭하고. 닫혀 있고 열려 있고 합쳐지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ML 에디트. 이번엔 코너 조인트요. 코너를 연결하는 거죠. 남길 쪽으로 클릭하게 되면 코너가 정리가 되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남길 쪽으로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이요. ML 에디트. 여기 커트 싱글이 있고 커트 올이 있고 웨일드 올이 있습니다. 커트 싱글은 뭐냐면 한 줄씩 끊는 겁니다. 이렇게요. 내가 원하는 부위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끊어지는 거 보이시죠? 얘가 커트 싱글이고 커트 올은 이렇게 전체를 끊는 겁니다. 이게 트림처럼 자르는 게 아니고 여기 사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커트를 했다곤 하지만 실제로 이건 자른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웨일드 올 있죠. 커트는 자르는 거죠. 웨일드는 용접하는 겁니다. 웨일드라는 단어가 용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웨일드 올, 다시 용접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ML 에디트에 보시면 여기 add vertex하고 delete vertex가 있습니다. vertex라는 뜻은 정점이란 뜻이에요. 점이란 뜻입니다. 점을 추가하고 점을 삭제한다는 뜻인데 요거는 먼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M라인으로 그려보시면 알아요. 이렇게요. 지그재그로 그려보시면 지금 요 부분 있죠. 여기가 정점입니다. 그립 자리 있죠. 이 그립들이 벌텍스들입니다. 이 벌텍스들을 지우거나 추가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눌러봐서 그립을 확인해 보시면 보여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자, 또 하나는 ML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 디스플레이 조인트 있죠. 조인트를 해보면 알아요. 조인트 된 자리가 바로 벌텍스 자리입니다. 저스티피케이션 제로, 스케일 1, 스타일 W420. 자, 어떤가요? 마디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중간에 마디 들어가죠? ML 에디트, 그 다음에 딜리트 벌텍스. 그러면 삭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add 벌텍스는 정점 추가합니다. 마디 추가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 자리에 이렇게 그립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수정해 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C가 복제죠? 그 다음에 이제 도면 하나 만들고 컨트롤 V. 그러면 딱 요것만 다른 도면으로 복제가 돼요. 그러면 ML 스타일에서 여기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체크하고 선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했어요. 이렇게 들어왔죠. ML 스타일, 얘가 수정이 안 돼요. 얘가 수정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려져 있으니까. 그려진 건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수정이 안 돼요. 그려진 건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이거 수정하면 이렇게 쭉 자동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자동 적용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동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화면에 있는 거 다 지워야 돼. 화면에 있는 거 지워야 수정이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요.
얘를 지워야 얘가 수정이 돼요. 이렇게 수정 모디파이가 활성화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원본을 다시 그냥 삭제를 해요. 화면에 있는 걸. 그런 다음 ML 스타일에 들어가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 있는 거 지우고 그 다음에 모디파이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M라인으로 다시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M라인이 편하긴 한데 그닥 편한 건 아니에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긴 대부분 다 T입니다. 그러니까 ML 에디트 어떤 거 쓸 거냐면 머지 T요. 그래서 남을 부분, 통과할 부분.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금방 되는데, 자, 제가 피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코너 부분 피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에 에러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진짜 복글 복이더라고요.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잘 넘어가면 오늘은 운수 대통한 날, 안 되면 그냥 그저 그런 날. 자, 저는 다 됐네요. M라인은 딱 여기까지예요. M라인은 딱 여기까지 쓸 수 있어요. 이 이상은 못 써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써요? 분해해야 돼요. 분해해서 일반 라인으로 다 바꾸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여기까지 됐으면 지금 보시면 다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분해하는 겁니다. 익스플로드, 그 다음에 쭉 선택하고 엔터. 분해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M라인은 필요치 않아요. 여기다 이제 창문 자리도 내고 문 자리도 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문이 있죠. 창문이죠. 여긴 문이고, 그죠? 그러니까 창문이나 문에 대한 치수만 알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창문과 문을 그릴 수 있어요. 창문은 1200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문 하나 있죠. 문 한 짝이 600mm입니다. 요즘은 조금 더 커서 750mm짜리 쓰기도 해요. 기본은 600mm라고 보시면 됩니다. 600mm 또는 750mm. 요 방문이잖아요. 요 방문은 900mm입니다. 그러면 여기 거실을 볼까요? 거실을 보면 창문이 4개죠. 그죠? 그럼 6, 4, 24, 2400m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400mm. 근데 조금 더 큰 거, 즉 750mm짜리 쓰면 더 커지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욕실은 어떨까요? 욕실은 작은 문을 써야 되겠죠. 그죠? 욕실은 크면 안 돼요. 여기 방문이죠. 욕실 같은 경우는 900mm짜리. 그러니까 창문이 450mm짜리. 그 다음에 여기 방문 1200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내는 겁니다. 여기 벽이잖아요. 벽에서 100mm를 띄웁니다. 이렇게요. 100mm를 띄우시고 그 다음 900mm를 이렇게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방문 자리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는 좀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끝에 그 다음에 필렛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돼요. 옵셋 100mm. 선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100mm를 띄웁니다.
900mm 그리고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 주시면 돼요. 왜 100mm일까요? 벽돌 때문에 그래요. 벽돌. 여기가 벽돌 쌓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벽돌 한 장 쌓기. 이해되시나요? 벽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폭이 90mm입니다. 90mm인데 거기에 시멘트가 이렇게 붙죠. 시멘트가 10mm가 붙어요. 그래서 100mm가 되는 겁니다. 그 100mm 띄우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라인 여기서 100mm, 900mm, 자, 여기도 마찬가지. 라인 100mm, 900mm. 자, 일단 기본적으로 넣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